이곳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입니다. 2025년 8월 뉴욕시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센트럴파크에 한국 서울의 한강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아시아의 한 도시 시스템을 벤치마킹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도대체 서울 한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CNN의 베테랑 도시 전문 기자 엘리사 밀러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서울의 밤 잠들지 않는 강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시청률 1위, 유튜브 조회수 1천만 돌파. 유럽과 일본에서도 서울시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베이징의 정책 자문관마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칼럼을 썼죠. 한 명의 회의적인 미국 기자가 서울에서 겪은 며칠간의 경험이 어떻게 전 세계 도시들의 패러다임을 바꿨을까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꾼 한강의 기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사 밀러입니다. CNN 아틀란타 본사에서 도시공학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밤 11시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달려온 택시가 한강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차창 밖을 내다봤어요. 강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밤인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또 시작이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시아 도시들은 다 똑같아요. 겉만 번지르르 하죠. 관광객들 현혹시키려는 쇼케이스일 뿐입니다. 2년 전 런던이 떠올랐어요. 템스강 취재 중이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자랑하던 그 안전한 강변에서 제 동료가 강도를 당했어요. 경찰은 30분 뒤에야 왔죠. 그때 확신했습니다. 안전한 도시는 없다고요. 택시에서 내려 한강공원으로 걸어갔어요. 손에는 카메라와 노트북. CNN의 새 기획도시의 밤, 안전신화인가 환상인가를 위해서였습니다. 공원에 들어서는 순간 걸음이 멈췄어요. 자전거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거든요. 수백 대는 좋게 됐을 겁니다. LED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면서 별들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냉소했어요. 결국 보여주기용이겠지. 가족들이 돗자리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요. 실례합니다. 갑자기 옆에서 영어가 들렸어요. 40대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저는 리웨이 첸입니다. 베이징시 정책 자문관이에요. 명함을 건네더군요. CNN의 엘리사 밀러입니다. 아, 그 유명한 도시 전문 기자시군요. 리웨이가 한강을 가리키며 비웃었어요. 이 강 보세요. 우리 장강에 비하면 개울 수준이죠. 한국은 포장만 잘해요. 속은 비어 있을 겁니다. 제 생각과 똑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한국인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서울시 스마트안전기술본부 김도현입니다. 오늘 안내를 맡게 됐어요. 전형적인 홍보 담당자 말투였습니다. 여긴 그냥 관광지가 아니에요.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또 시작이군.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비행기에서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편의점에서 김밥을 하나 샀어요. 벤치에 앉으려는데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세쯤 되어 보였어요. 컵라면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김밥을 뜯어보니 젓가락이 없었어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웃으며 젓가락을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영어로 말하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자정인데도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녔거든요.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강 건너편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게 서울 스카이라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 불빛들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저 불빛 아래 사는 사람들이죠. 이 시간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리웨이가 비웃었습니다. 안전이라고요? 겉보기만 그렇겠죠. 진짜 사고가 나면 어떨지 모르는데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강은 그냥 흐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어주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감정적 미사여구. 하지만 마음 한편이 흔들렸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가짜일까요? 런던에서의 그 밤이 떠올랐어요. 동료의 비명소리. 늦게 온 경찰. 말도 안 돼. 속으로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안전한 도시는 없어요. 특히 아시아 도시들은 더더욱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리 위 울음소리는 곧 잦아들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현이 제안했어요. 오늘은 좀 더 자연스러운 한강을 보여드릴게요. 편의점 라면 사서 강가에서 드셔보세요. 라면이요? 도시 안전을 평가하러 왔는데 라면이라니. 리웨이가 즉시 비웃었어요. 외국 기자까지 한국 길거리 음식 마케팅에 끌려 들어가는군요. 값싼 홍보 수단이죠. 하지만 취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샀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 강가 벤치에 앉았어요. 어제 젓가락을 주셨던 할머니가 또 계셨습니다. 역시 라면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또 만났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라면을 후후 불며 한 젓가락 먹어봤습니다. 이상했어요. 평범한 컵라면인데 맛이 달랐거든요. 강바람 때문일까요? 라면은 혼자 먹으면 짜요.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할머니 말씀이었습니다. 왠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도현이 옆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라면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소통의 도구죠. 소통의 도구요? 밤늦게 라면 끓여 먹으면서 하루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때로는 처음 만난 사람과도요.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도현이 봤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구조용 드론 시연 보여드릴게요. 갑자기요? 정기 점검이에요. 실제 상황은 아니고요. 강 위로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더니 물 위에 구명 튜브를 정확히 떨어뜨리더군요. 3분도 안 걸렸어요. 와!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런던에서 제 동료가 위험에 처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20분이나 걸렸는데 리웨이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쇼일 뿐이죠. 진짜 응급 상황에서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빨랐어요. 정확했고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해요? AI가 24시간 강을 모니터링해요.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대응팀에 신호를 보냅니다. 도현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시민들 신고도 즉시 연결돼요. 누구든 위험을 발견하면 앱으로 신고할 수 있거든요. 라면을 다 먹고 나니 기분이 묘했어요. 따뜻했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는데도 말이에요.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씀하셨어요. 강은 흘러도 사람은 기억을 남기지요. 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감정적 표현, 객관적 분석 필요. 런던이 다시 떠올랐어요. 템스 강변 재개발 프로젝트. 영국 정부의 화려한 홍보. 그리고 그날 밤 일어난 사건.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럴까? 도현이 빛나면 용기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한강 불꽃 축제가 있어요. 수십만 명이 몰릴 거예요. 수십만이요? 리웨이가 웃었습니다. 그럼 분명 혼란이 일어날 텐데요. 중국에서는 그 정도 인파는 당국이 엄격하게 통제해야만 합니다. 저도 동감했어요. 수십만 명이 한 곳에 모이면 반드시 사고가 나죠. 런던에서도 그랬으니까요. 두고 보세요. 도현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생각했어요. 도시 안전을 평가하러 왔는데 라면을 먹고 있다니. 웃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강바람. 사람들의 웃음소리.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취재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쇼일 뿐이라고 적어놨던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정말 다 쇼일까요? 아니면 내일 불꽃 축제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불꽃 축제 전날 밤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대 청년이 다리 난간에 매달려 울고 있었습니다. 위험해 보였어요. 저기요. 달려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다리 위 LED 조명이 빨갛게 변했어요. 그러더니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한국어였지만 곧이어 영어로도 나왔어요. 청년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차 2대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다리 양쪽 끝에서요. 사이렌 소리도 없이 조용히요. 구급차도 뒤따라왔어요. 3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게 뭐죠? 도현에게 물었어요. 마침 그도 현장에 도착했거든요. AI 자살 예방 시스템이에요. 도현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다리 센서가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대응팀에 신호를 보내죠. 센서가 사람 감정을 안다고요? 행동 패턴을 분석해요. 난간에 오래 서 있거나 특정 자세를 취하면 위험 신호로 판단합니다. 리웨이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이건 연출 아닌가요? 중국도 이런 시스템 다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청년에게 다가갔어요.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친구처럼 옆에 서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힘드시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조금씩 난간에서 물러나더군요. 10분 후 청년은 구급차에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본인이 동의해서였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뛰어가기 전에 이미 도시가 먼저 반응했거든요. 런던이 떠올랐어요. 2년 전 그날 밤. 제 동료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도움도 늦게 왔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위기를 도시 전체가 감지하고 대응했어요. 할머니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은 사람을 지킨다더니 정말이네요.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도현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작년에 도입됐어요. 한강 전체에 설치돼 있죠. 효과가 있나요? 자살률이 40% 감소했어요.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생명을 구했다는 거죠. 리웨이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개인정보는 어때요? 시민들이 항상 감시당하는 기분일 텐데요. CCTV는 얼굴을 인식하지 않아요. 행동 패턴만 분석하죠. 위급 상황에만 작동해요. 제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결합. 쇼일 뿐이라고 적으려던 손이 멈췄어요. 내가 뛰어들기 전에 도시가 먼저 반응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기자님, 차 한잔 하세요.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생강차 같았어요. 사람이 힘들 때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청년도 저도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리웨이도 조용해졌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내일 불꽃 축제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십만 명이 모인다면 분명 혼란이 있을 텐데. 런던에서는 항상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일을 보니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꽃 축제 당일 저녁 한강에는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이 정도면 곧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군중 심리를 많이 봐왔거든요. 런던에서도 그랬고요. 리웨이도 동감했어요. 중국에서는 이 정도 인파는 당국이 엄격히 통제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나죠. 분명 사고 날 거예요. 리웨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차분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 제가 예상했던 밀치고 다투는 모습은 없었어요.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길을 터주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업은 아버지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고 할머니 걸음이 느리면 뒤에서 기다려주더군요. 실례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아, 네. 천천히 가세요. 이런 대화가 곳곳에서 들렸어요. 강가에 도착했을 때 더욱 놀랐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데도 질서정연했어요. 가족들은 돗자리를 펼쳐놓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어요.
일본인, 서양인들까지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파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길 안내도 하고 외국인들 도움도 주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길을 헤매는 서양인 가족을 자원봉사자가 영어로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더군요. 리웨이가 여전히 의심했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불꽃이 시작되면 달라질 거예요. 사람들이 앞으로 몰려들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아이 한 명이 인파 속에서 넘어졌어요. 위험해. 리웨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부모에게 안전하게 데려다 줬습니다. 3초 만에 해결됐어요. 리웨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후 8시, 드디어 불꽃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폭죽이 터지는 순간, 수십만 명이 동시에 우아하고 감탄했어요. 그 소리가 한강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늘에 화려한 불꽃들이 피어올랐어요. 빨강, 파랑, 금색 불꽃들이 강물에 반사되면서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놀라운 건 아무도 앞으로 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어깨에 올라타 박수를 쳤어요. 연인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감탄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을 잡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제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여긴 불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다워요. 정말 그랬어요. 30분간 이어진 불꽃쇼가 끝났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십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혼란이 시작될 거다. 리웨이가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모든 사람이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어요. 지하철역 방향과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나뉘어 걸어갔습니다. 줄 서세요.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천천히 가세요. 급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들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이렇게 조용히 질서 있게 움직이는 도시를 처음 봤거든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리웨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도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서울 사람들이에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외국인 가족이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다가가서 영어로 길을 알려주더군요. 정말 고마워요. 외국인이 고마워했고 아주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취재 노트에 적었어요. 수십만이 이렇게 조용히 감탄만 하는 도시, 처음 본다. 런던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작은 축제에도 혼란이 일어나곤 했는데. 그런데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불꽃 축제 인파 때문에 어디선가 작은 사고가 난 모양이었어요. 축제가 끝난 후 늦은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 자전거 도로를 걸었습니다. 동료 기자 마이클이 조깅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이클은 런던에서 온 프리랜서 기자예요. 저와 함께 이번 취재를 담당하고 있었죠. 엘리사, 이상한 일이 있었어. 마이클이 헉헉거리며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조깅하는데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남자가 있었어. 그림자만 봤는데 뭔가 수상했어.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2년 전 런던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동료가 당한 그 사건 말이에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갑자기 사라졌어. 리웨이가 멀리서 이 대화를 듣고 즉시 비웃었어요. 봐요, 내가 뭐라고 했나요? 안전하다는 건 환상일 뿐이라고요. 이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군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제가 한강을 너무 좋게 평가한 건 아닐까요? 런던에서의 그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동료의 비명소리. 늦게 온 경찰. 역시 똑같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드론이 나타났어요. 뭐죠, 저건? 순찰 드론이에요. 도현이 어디선가 나타나 설명했습니다. CCTV가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나 봐요. 리웨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위험한 상황일 거예요. 드론이 나올 정도면 말이죠. 드론이 자전거 도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벤치 근처에서 멈췄어요.
저기 누가 있나 봐요. 도현이 무전기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취중인 남성 한 분이 벤치에 쓰러져 계시네요. 3분 후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 없이 조용히 나타났어요. 그들이 확인해보니 정말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벤치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위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취객이었습니다. 취객분이시네요.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남성을 깨웠습니다. 마이클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본 그림자는 저분이었나 보군요. 리웨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일 거예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지 모르죠.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사라졌어요. 도현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한강 전체에 AI 기반 안전망이 구축돼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 패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확인하죠. 개인정보 침해는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얼굴 인식은 하지 않아요. 단순히 움직임만 분석하죠. 실제 위험 상황에만 대응해요. 할머니가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다가오셨어요. 서울은 겁주려는 사람보다 지켜주려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런던에서 제 동료가 위험에 처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경찰도 30분 뒤에야 왔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3분 만에 상황이 파악되고 해결됐어요. 쇼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제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마이클이 다시 조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안심하고 뛸 수 있었거든요. 리웨이도 조용해졌습니다.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밤하늘에 드론이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처럼요. 한강의 밤이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었어요. 런던에서의 트라우마와 서울에서의 경험. 둘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도시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정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취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자전거를 빌려 타고 있었어요. 조심해서 타세요. 제가 말했지만 마이클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런던에서 매일 자전거 타는데 뭘요? 커브를 돌다가 앞에서 오던 다른 자전거와 부딪혔어요. 마이클! 달려갔습니다. 마이클이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힌 상태였어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취재 본능이 앞섰어요.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건 취재가 아니라 생명이야. 카메라를 내려놓고 마이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도현이 즉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10초도 안 되어 CCTV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구급 상황이 접수됐습니다. 구급팀이 출동하고 있으니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주세요. 동시에 한강관제센터에서 구급차와 의료진에게 신호가 갔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현이 말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침 오후 6시 러시아워 시간이었거든요. 도로가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리웨이가 단언했습니다. 이번엔 늦을 거예요. 저 교통체증 보세요. 구급차가 어떻게 와요? 런던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30분도 걸렸어요. 제가 불안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런던에서는. 그런데 3분 후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벌써요? 리웨이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가는 도로의 모든 차량이 일제히 옆으로 비켜서기 시작한 거예요. SUV, 택시, 승용차, 심지어 오토바이까지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차들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구급차가 지나갈 길이 쫙 열렸습니다. 저게 뭐예요? 숨을 죽이며 물었어요. 생명의 길이에요. 도현이 잔잔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구급차 사이렌이 들리면 무조건 길을 비켜줘요.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의 약속이죠. 구급차가 마치 바다를 가르듯 차들 사이를 달려왔어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의료진이 내려서 마이클을 즉시 응급처치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정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마이클이 의식을 되찾으며 중얼거렸어요.
구급차가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차량이 다시 길을 터주었습니다. 리웨이가 그 장면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이건 통제된 것도 아닌데 전부가 이렇게 움직이다니.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멀리서 두 손을 모으고 계셨어요. 서울은 사람 하나 살리려고 다 함께 길을 내줘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년 전 런던에서 제 동료가 위험에 처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구급차도 교통체증에 막혀 늦게 도착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수백 대의 차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나는 도시를 취재하러 왔지만 지금은 사람을 보고 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현이 옆으로 다가왔어요. 이게 서울이에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거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은 가벼운 뇌진탕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다행이네요. 안도했습니다. 리웨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베이징에서도 구급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제 취재 노트에 적었어요. 신속한 응급 대응 시스템.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교통기적.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썼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 해가 질 무렵 한강이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혼자 한강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니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비웃었어요. 아시아 도시들의 겉만 번지르르한 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내가 보호받았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청년의 자살 시도를 막은 AI 시스템. 불꽃 축제에서의 놀라운 질서. 마이클을 구한 응급 대응. 모든 순간에 이 도시가 사람을 지키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도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인데 혼자 계시네요. 그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요. 어떤 생각이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게 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현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서울은 사람을 지키려고 만든 도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손에는 여전히 컵라면을 들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밤에도 라면이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라면은 혼자 먹으면 짜요.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할머니가 라면을 나눠주셨어요. 할머니, 왜 한강을 좋아하세요? 강은 흘러도 사람은 기억을 남기거든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 나눈 이야기들이 다 기억돼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멀리서 리웨이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과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엘리사 기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배워야겠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요? 서울의 이런 시스템들 말이에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사람들의 의식이 다르더군요. 리웨이가 처음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베이징에서도 구급차 길 터주기를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취재 일기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굵은 글씨로 썼습니다. 내가 틀렸다. 도현이 그 글씨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기자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걸 보신 거죠. 다른 걸요? 처음에는 도시를 보셨고 지금은 사람을 보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건물과 시스템만 봤는데 지금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따라주셨어요. 기자님도 이제 한강 사람이에요. 한강 사람이요? 한번 한강에서 라면 먹으면 다 한강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도심인데도 생각보다 많은 별이 있었습니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면 뭘 써야 할까요?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쓰세요. 도현이 말했어요.
보신 그대로 느끼신 그대로요.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많았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제 마음을 바꿨어요. 한강이 제 마음을 바꿨다고 해야겠네요. 리웨이도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최고라고만 생각했는데 배울 게 정말 많더군요. 라면을 다 먹고 나니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하거든요. 다시 올 거예요. 꼭 다시 오세요. 한강은 언제나 여기 있으니까.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날 밤 호텔에 돌아가서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서울의 밤 잠들지 않는 강. 한강은 정말 잠들지 않는 강이었어요. 그리고 그 강이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CNN 아틀란타 본사 편집실에서 저는 마지막 편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 다큐멘터리 서울의 밤 잠들지 않는 강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엘리사, 정말 훌륭한 작품이 나왔어요. 프로듀서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도 벌써 뜨거워요. 방영 전부터 예고편만으로도 화제가 됐거든요. 한강에서의 그 모든 순간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방영 당일 긴장하며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서울의 밤이 시작됩니다.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화면에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처음 제가 도착했던 그날 밤의 모습이었어요. 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회의적인 기자였습니다. 도시의 안전 신호를 믿지 않았죠. 특히 아시아 도시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화면에서 청년이 다리 위에서 울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즉시 반응하는 AI 시스템의 모습도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진짜로 사람을 지키고 있었어요. 불꽃 축제의 장엄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질서정연하게 감탄하는 모습, 그리고 조용히 흩어지는 광경까지. 가장 놀라웠던 건 구급차를 위해 길을 터주는 시민들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사고 당시 모든 차량이 동시에 비켜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순간을 다시 보니 여전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화면에 도현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모습도 나왔습니다. 라면은 혼자 먹으면 짜요.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마지막 장면은 제가 혼자 한강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저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은 저를 보호했고 한강은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미래의 도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강을 답할 것입니다. 방영이 끝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 유튜브에 올린 다시 보기는 조회수가 치솟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500만 뷰를 넘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구급차 길 터주는 장면에서 울었습니다. AI 시스템이 정말 놀라워요. 우리 도시에도 필요해요. 2주 후에는 1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나라의 반응이었어요. 리웨이가 중국에서 칼럼을 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목이 서울의 강은 미래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였습니다. 그 칼럼에서 그는 이렇게 썼더군요. 베이징 시민으로서 부끄럽다. 서울에서 본 시민의식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과서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도쿄시에서 한강의 안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여러 도시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서울시와 교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한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욕시에서 한강을 모델로 한 안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센트럴파크에 AI 기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CNN 사장이 저를 불렀어요. 엘리사,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어. 이번 다큐로 CNN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갔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후속작은 어떨까? 한국의 다른 도시들도 취재해보면 어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번에는 편견 없이 가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한강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할머니와 함께 라면 먹던 모습, 도현과 대화하던 장면들이 생생했습니다. 문득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강은 흘러도 사람은 기억을 남기지요. 정말 그랬어요. 한강은 제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겼습니다. 핸드폰으로 서울 시간을 확인해 봤어요. 지금쯤 한강에는 사람들이 라면을 먹으며 강바람을 맞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 다시 그곳에 가서 할머니와 라면을 나눠 먹고 싶었습니다. 내가 만난 서울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서울의 밤 잠들지 않는 강. 한강은 정말 잠들지 않는 강이었어요. 그리고 그 강은 저를 바꿨습니다. CNN 엘리사 밀러의 한강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겠죠.